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강세장 초입으로 들어서게 되는 건지 여러모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42,000달러를 뚫어내면서 돌파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구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황소 세력이 이번에는 한번 치고 올라가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2022년 첫 강세장이 3월 말과 4월 사이에 연출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 동력이 꽂혀있는 모습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기관들의 비트코인 연말 가격 전망 역시 꽤나 설레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지 핀볼드가 전문기관 2곳, 전문 분석가들 8명 등을 대상으로 올해 비트코인 가격 전망치를 취합해서 분석을 했는데 결과가 꽤나 섹시합니다. 90%가 올해 연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전망을 했고, 최대치는 45만 달러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자극하는 것은 금리 인상의 시대와도 맞물려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금리 인상 시기에 저 정도 예측치로 가격 상승을 보여주면 리스크 해치 수단으로서 거의 완벽하게 존재감과 역량 입증하는 것이라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록체인 컨설팅 기업 이글브룩스의 이사회 멤버 마이크 알프레드가 높은 금리는 비트코인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런 평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 정도 분석은 저도 할 수 있는 수준이라 내용 그 자체 이건 별거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금리 인상 시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생각거리들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도 금리 인상 시기가 명확해지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주식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지금보다 더 고조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이 시장에 평안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하락장에 이어서 하도 지리하고 또 지루했던 박스권 장세가 오래 이어져서 그런지 지금 같은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이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럴 때일수록 아무거나 묻지마 매수,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다가는 후회할 일만 더 쌓일 수도 있으니까 나름의 정보와 분석에 기반한 전략적인 매매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42,000달러를 지속적으로 뚫어내면서 돌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온전히 지지받지는 못한 채 42,000달러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데 4만 달러 지지는 확실하게 받고 있는 만큼 추가 후퇴보다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는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상승한 31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주 소폭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해서 42%대 후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 평가 기업 와이스크립토는 최근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매도에 나서지 않고 있다. 온체인 지표는 매도 압력이 점점 더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의 투심이 개선되고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라면 앞으로 가격의 추세가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승 기대감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분위기도 흐름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연말까지 관점을 넓혀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까지 시세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금융 전문지 핀볼드가 전문기관 2곳, 전문 분석가 8명 등을 대상으로 가격 예측치를 조사해서 분석을 했는데 결과가 꽤나 설렘을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설문에는 전문 투자기업 인베스코를 비롯해서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마이크 맥글론, 플랜비, 이런 사람들은 물론 마이클 반데포페, 이안 발리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일단 결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응답자 90%가 올해 12월 안에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를 예측했다라는 겁니다. 핀볼드는 가격 분석 가운데 가격 고점과 저점을 함께 내놓은 경우에는 저점을 선택해서 평균한 결과 연말 평균 가격 전망치는 11만 8천 달러에 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약세를 전망한 곳은 딱 한 곳 있었는데 투자계의 거물 기업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인베스코였습니다.
인베스코는 비트코인 거품이 터져서 무려 3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하락하면 이 같은 일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 전망치를 제시한 것은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밤데포페로 그는 35만 달러에서 45만 달러를 주장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이야 늘상 강세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이 엄청난 숫자를 제시한다라고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보장은 없지만 지금의 경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최근 특성을 또 고려했을 때 어쩌면 10만 달러 정도는 올해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정도는 가질 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경제 환경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단어는 단연 금리 인상입니다. 연준이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겠다라고 금리 인상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과연 금리 인상 시대에 비트코인이 어떤 특징을 내보일지는 어쩌면 비트코인에 대한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록체인 컨설팅 기업 이글브룩의 이사회 멤버 마이크 알프레드는 높은 금리는 비트코인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는 낮은 금리는 투기적인 행동을 부추겨서 밈 주식과 밈코인, 기타 이상한 쓰레기에 투자하게 만든다라면서 금리가 낮을 때는 정상적인 투자보다 투기성 행태가 만연한다라는 점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 사실이 아닐 뿐더러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금리가 오르면 더 많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릴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특징을 보면 위험자산의 특성을 강하게 내보이다가도 상황에 따라서 안전자산의 모습을 또 강하게 드러날 때도 있는데 금리 인상이라는 커다란 상황이 들이닥쳐서 투자 자산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수요 대상으로 지목될 것이다. 이 같은 주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터 틸 페이팔 공동 창업자가 이번에도 꽤 재미있는 멘트를 내놨습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크게 잘못한 일은 비트코인을 너무 늦게 또 너무 적게 투자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은 피터 틸이 페이팔의 설립 과정을 다룬 책 더 파운더스의 공동 설립자들과의 대담 방송에서 이같이 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피터 틸은 토론 진행자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글도 많이 쓰고 많은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급 시스템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자 저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비트코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투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머 섞인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어서 페이팔 시절인 2010년과 2011년에 암호화폐에 미친 사람들이 내 레이더망에 들어왔는데 비트코인은 내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진 것 중에서 하나였고 나를 자극했다. 하지만 투자에 나서게 하는 어떤 모델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는 비트코인은 위험을 미리 말해주는 탄광의 카나리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가장 정직한 시장이라고 매우 강력한 우호적인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위험자산 타이틀을 떼고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온전히 평가받을지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와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흐름과 전망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월가의 시선은 일단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에버코어 ISI의 주식 파생 전략 책임자인 줄리언 임마뉴엘은 지정학적인 사건이 고조되지 않는 한 증시는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앞으로 한두 달은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내셔널증권의 최고 시장 전략가 아트 호건은 금리 인상 개시에 대한 전망과 우려는 실제 금리 인상 자체보다 시장에 더 큰 타격을 입혔다.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은 시작됐고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내년까지 금리 인상의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커다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준의 매파 인사들이 이빨 털기를 아주 강력하게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말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준의 무려 3년 만에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시장은 뚜렷한 반등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 자체보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압박해 왔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기술주와 성장주가 강한 상승세를 특히 보인 가운데 S&P 500은 6.2%, 나스닥은 8.2%, 다우도 5.5% 상승세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시장은 일단은 낙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트오거는 아직 끝나게 될 지점이 보이지는 않지만 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휴전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은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안에 상황이 정리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물론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은 다시 0점 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이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부분입니다. 이럴 때 뭔가 오른다고 포모에 빠져서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덜컥 아무거나 잡았다가는 적자는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차트를 전문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할 줄 알거나 경험치가 많이 쌓여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매수는 극단적인 공포 상태일 때 하고 매도는 극단적인 탐욕이나 탐욕 상태일 때 하면 적어도 손실은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잘 볼지 모르면 매수는 하락장에서 하고 수익은 상승장에서 얻어라. 초보자들에게는 이런 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 적어도 달리는 말, 이미 오른 종목에는 투자하지 말라. 이런 말도 의미 부여가 꽤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어쭌지 않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고수들이 저런 말들을 참 오랫동안 많이 해왔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고수에는 워렌 버핏 같은 인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셨던 것들 시장의 좋은 흐름에 맞춰서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